예, 12월 14일 금요일 마감 시황이 5%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도 좀 화려하게, 아니 좀 과격하게 좀 시세를 크게 타면서 마감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바이오의 큰 흐름이 들어왔고, 거기에 대해 종목적 확장을 보다 보니까 반대에 있는 반도체는 주렁거릴 수 있겠지만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오늘 한번 내용들을 한 번씩 같이 보시면서 꼭 한번 챙겨주세요. 미국장이 어제 나스닥이 2.6%나 급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침에 방송을 찍으면서 두심을 좀 잡고 우리 포트를 한번 점검을 했죠. 여전히 바이오를 되게 좋게 보고 있는 상태에서 12월 달 FMC의 금리가 동결할 거다. 뭐 이런 우려가 있죠. 제가 보는 흐름에서는 단순 흔들기로 보지만 연준 인사들의 매파 발언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지표주로 봤던 빅테크, 반도체 계속 신호가 나오긴 했었습니다만은 되게 급하게 성장 일변도 같던 초고포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빠졌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미국 말고 비미국 쪽 우리나라에서도 수급이나 정책적으로 좀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괜찮게 봐요. 오늘 코스피를 외국인들이 2.5조나 급하게 엄청 때렸습니다. 좀 급이 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땐 큰 시황이 바뀐 건 아니에요. 마지막에 선물을 좀 줄일지를 보고 있는데 끝까지는 안 보고 지금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대신에 중요하게 봤고 빅수급이 들어와서 되게 반갑다 했던 바이오들은 여전히 제로와 함께 추세가 되게 좋아요. 잘 유지하시고요. 외국인이 팔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또 하이닉스를 많이 팔 것 같은데 계속 밑에 사고 있던 기관과 개인들의 수급을 보면서 추세를 살펴볼 거고, 물론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바뀌진 않았습니다. 우리 시장대로 보시면 돼요. 특히 반도체, 바이오 쪽에 큰 돈이 들어오면서 시장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죠. ABL 바이오가 일랄리랑 크게 공시를 하면서 모멘텀을 만들었고 오늘 새롭게 또 공시를 했어요. 일랄리가 그 ABL 바이오의 지분을 220억 정도 투자를 직접 합니다. 이건 한 번 없던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리나라 바이오의 경사라고 좀 표현을 했죠. 코스닥이 좀 빠지긴 했지만 코스피도 낮고, 그 다음에 반등 한류 바닥 잡혀 있죠. 그 다음 화장품 엔터 괜찮고, 로봇주라든지 배당주에 대한 포트도 한 번씩 다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기다렸던 한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 팩트시트 좀 늦었지만 나왔습니다. 내용 별로 바뀐 건 없는데 걱정하셨던 환율이 많이 빠지면서 지금 1450원대까지 빠졌죠. 좀 괜찮게 바뀌고 있죠. 어떻게 보면 11월 달 올랐던 부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게 조율되는 과정입니다. 별로 바뀐 건 없고, 대신에 그 스마트하고 좀 빨랐던 수급들이 바이오 쪽에 순서가 들어오면서 이런 시소로 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오 쪽과 종목장에 좀 더 집중해서 우리는 실전 포트를 말씀드리는 우리 채널이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오늘도 같이 한번 중요한 내용 정리하시죠. 가장 기준으로 봤던 암만 이랬던 저랬던 수급 왔다 갔다 해도 가장 큰 박스인 매크로들 달러 99 살짝 빠졌어요. 10년물은 4.11, 별로 안 올랐습니다. 막 이렇게 금리를 걱정한다 하더라도 이 기준 시장 금리가 큰 변동 없는 게 좋은 거고요. 빅스는 물론 단기 변동이 올랐겠죠. 큰 들은 괜찮으니까 잘 잡아주시고 이슈별로 단기 수급 흔들림 종목들만 챙기시면 됩니다. 미국은 제가 결과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22,500 정도 받는 게 아직은 괜찮아요. 22,800인데 추가로 한 22,000까지 볼까?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어제 나왔던 부분은 경기를 시소를 4가지 항상 챙겨봤는데 이게 지금 기대했던 부분대로 지표로 봐야 되는데 지금 셧다운 끝났잖아요. 잘 됐는데 셧다운 끝난다 하더라도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조사 인원들이 바로 안 되지 않습니까? 하면 또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경기 지표가 좀 늦게 나올 수 있다. 그 백악관 대변인인 레빗도 그랬고 경제 고문인 헤셋도 그랬어요.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고용과 물가 지표가 좀 늦어질 수 있어. 그러면 아직까지도 불확실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물론 기업 대상 조사는 발표 빨리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 대상 월간 고용 임금 상승률 같은 거 나오기 때문에 괜찮은데 개인이 이제 조사하는 그런 좀 늦을 수 있고, 여기에서 경제 지표가 안 좋으니까 일부러 숨기는 거 아니야 하는 과도한 음모론이 있어요.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묵직한 매크로 내에서 시장 금리를 관찰하고 여전히 괜찮습니다. 연준 인사가 매파다 중립이다 엄청 지금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많이 보실 텐데 다 말씀 안 드릴게요. 제가 보는 면은 뭐냐면 어쨌든 금리나 확률이 줄어들었어요. 어제도 50% 초반까지 갔다가 동결되면 어떡해. 근데 어차피 미국의 금리나 기조는 인하로 가되 속도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지금 보면 AI 반도체나 이쪽 그 빅테크가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연준 인사들 말을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신중한 게 팩트예요. 조금 더 신중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원래 매파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그 누구죠? 빅비둘기 있잖아요. 그 미란 이런 분들은 당 항상 안 좋게 전 좋게 얘기했던 거고 스탠스가 변경이 없어요. 이제 나왔던 부분에 매파들도 매파적으로 얘기하고 그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분위기 휩쓸려 가는 거지 스탠스가 바뀐 건 없습니다. 자, 대신에 계속 연준이 보고 있었던 자, 관세를 때리면 어쨌든 시차를 두고 여름이랬다 가을이랬다가 이제 내년 초까지 보고 있는 물가에 대한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신중하게 봐야 되겠지만 트럼프가 어떻죠? 계속 지금 관세를 내리고 있습니다. 뭐 중국하고도 크게 해서 관세를 내려줬고 인도라든지 스위스도 여기 있고 실제로 지금 여론들이 안 좋고 물가 때문에 난리가 나니까 생필품도 있죠. 커피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세를 내린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간 서로 상쇄되는 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시장 금리를 지금 금리를 인하하는 게 아니라 동결한다 하더라도 약간 선명이 된다 하지만 QT는 12월부터 종료하잖아요. QT 안 하고 이제 뉴욕 연은의 총재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돈을 풀겠다, QE도 한다는 얘기 봤을 때는 약간 서로 맞물리는 게 있습니다. 무조건 나쁘게 보시는 게 아니라 상세 정도로 보시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AI 반도체, 빅뱅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K자 경기잖아. 경기가 워낙 극단화돼 있고 12월 달 금리 인하 때문에 막 간다 쏠렸던 부분이 약간의 과열이 정시로 해소되는 구간하고 똑같습니다. 경기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다 보는 게 뭐냐면 뭐 지표를 다 보시겠지만 지금 그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 있잖아요. 이거하고 지금 보는 레포 금리 같은 거하고 다 보고 있어요. 보다 보니까 제가 판단 어떻게 되냐면 단기적으로 지금 약간 어떤 그 단기 자금이 쏠렸다. 뭐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QT 종료 후에 분명히 단기채 발행을 많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정도 변동수만 보고 있어요. 큰 흐름 여전히 막 기대가 컸던 부분이 해소되는 경기 시소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목들은 다 보시겠지만 AI 관련돼서 붐메이커 4대 천왕인데 트젠 알머, 그다음 머스크는 제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꾸겠다 말씀을 드렸고 분명히 종목이 선별되죠. 뭐 빅테크든 반도체 잘 가던 부분에서 등락이 있겠지만 요새 보면 기업 부채 회사채를 발행을 많이 한다든지 대출이 많다는 애들은 고평가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빠졌던 게 오라클 같은 거나 팔란티어, 코이브는 따로 빼서 좀 보고 역시 약하고요. 많이 빠졌고 대신에 이제 빅테크가 현금이 많았어. 현금 많으면 금리를 살짝 올리든 내리든 영향을 별로 안 받았는데 빅테크는 뭐든 얘들도 이제 회사채를 발행하고 대출을 받다 보니까 금리 속도가 조금 조정이 되면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지만 크게 봤을 때 엔비디아, 팔란티어, 그다음 우리 슈퍼 반도체 기존되는 것들 있잖아요. 별 문제 없어요. 여전히 위에서 상단 등락되는 거지 추세적으로 나쁘게 보지 마세요. 좀 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둠메이커 마이클 버리를 말씀드렸는데 자, 미국에서도 지금 민주식이나 단타가 많다 보여 그럴 수도 있지만 여전히 마이클 버디가 투신과 어떤 수급을 많이 자극하고 있어요. 뭐 기관도 해지도 많이 하고 단타 치는 개인 때문에 그렇겠죠. 자, 이분이 하는 게 사이언스 자산 운용인데 지금 블룸버그 뉴스 나왔습니다. SEC 미국의 정권거래관리당국인데 등록을 취소해 버렸어. 자, 그러면 이제 공개를 안 해도 됩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2006년부터 안 좋게 붓을 막 때리다가 2007년에도 이분이 같이 이렇게 자기 했던 자산 운용을 비밀로 돌린 적이 있습니다. 약간 비슷하게 형태를 가져가는 거예요. 자, 봐. 2006년, 7년처럼 나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버블이 터질 수도 있어. 이 둠메이커로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 해서 바로 터지진 않았어요. 그때 한참 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그때는 전부 다 올라간다 했지만 지금은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약간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적당 옹호도 있는 상태에서 계속 시장의 어떤 언론과 관심을 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자, 시장은 쌓였던 경제지표, 경기 문제로 점점 관심이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20일, 마이클 버리가 회계 관련 큰 거를 공개한다 했던 25일 이런 거 맞물리면서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금리에 좀 더 관심을 더 가지겠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미국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하고 나서 돈들이 분명히 왔습니다. 스마트한 큰 돈이 헬스케어 쪽으로 일랄일이 신고가 함께 꾸준히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우리나라 바이오도 큰 흐름을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혹시나 그러더라고 나스닥 어떤 하락론 있는 분들이 헤드앤숄더형이다. 이제 폭락을 시작한다. 아니에요. 그때 말씀드렸지만 작년 11, 12월 달에 똑같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22,500과 22,000 한 초반 정도 잡아 놓으시고 이렇게 등락되는 시황은 여전히 같습니다. 자, 미국을 또 봐야지만 우리나라 넘어가서 줄일래 해도 줄이지를 못하네.
자, 금은 어제 말씀드린 것대로 빅머니들의 사이클 정도로 보시고요. 4,200불. 자, 비트코인이 좀 많이 빠졌죠. 얘들은 항상 빠르고 급하기 때문에 10만 불이 살짝 깨지고 제가 말했던 지지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외국은 워낙 많이 때려서 반도체 같은 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워낙 약간 선행적인 면이 있어요. 그 사실 괜찮았던 약간 덜 빠졌던 애들도 지금 미국이나 어디죠? 일본이나 중국, 홍콩도 우리나라 때문에 좀 더 빠진 것도 있습니다. 하락폭이 좀 커졌던 게 있어요. 자, 중국도 오늘 본토는 약보합, 홍콩은 1.5% 떨어졌고요. 자, 일본도 오늘 한 1.9% 정도 좀 밀린 것 같아요. 그죠? 여전히 일본 엔화 약세입니다. 네, 약세고. 자, 대만도 지표로 보는 TSMC도 1.7% 우리나라부터 떨어졌죠. 덜 떨어졌죠. 우리나라는 워낙 등락이 심해서 그래. 네, 등락이 심해서 그렇고. 자, 우리나라로 왔는데, 자, 우리나라는 지금 코스피가 조금 더 많이 빠졌죠. 예, 더 많이 빠져서 지금 3% 넘게 떨어졌던데. 이래 되면 또 한번 등락 만드는 거고. 자, 지난주 갔던 게 3,900입니다. 뭐 미국보다 덜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등락될 수 있고 기준은 3전. 변동 많은 하이닉스 잡으시면 돼요. 여전히 오늘 외국인 팔았지만 추세 변동은 아니고 워낙 개인들과 기관들이 막 달라붙으니까 또 강하게 지금 단기적으로 때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대신에 바이오가 좀 든든히 받쳐줬던 2차 전지나 딴 거는 좀 안 좋았지만 바이오 덕분에 그럼 덜 빠졌어요. 예, 코스닥이 오늘 900 깨지면서 그래도 5일선 지키고 있네요. 자, 이렇게 많이 흔들고 외국인 저렇다 미국 저렇다 하더라도 기준이 잡히시면 우리 수익상 크게 바뀔 거 없습니다. 자, 11월 달에 미장이 흔들어도 우리나라는 비미국 내에서 특히 우리나라 정책이나 이런 면에서 수급적으로 훨씬 더 선방을 할 수 있다. 오늘 저는 반도체와 바이오 좀 과격한 시소를 탔다 이렇게 좀 표현할게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9월 10월 달에 막 갈 때는 바이오도 안 받잖아요. 그 지금 얘들 쉬고 좀 등락된다 하더라도 이미 시장의 돈들이 바이오에 좋게 보기 때문에 이번 차례를 우리 포트에서 잘 기다리시면 됩니다. 꾸준하게 전 좋을 거라 봐요. 자, 우리나라 자체는 물론 주포는 외국인이고 또 개인들이 붙어서 막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흔들고 더 흔든다. 반대인 개인 수급을 그렇게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많이 현물과 선물을 많이 흔들었죠. 분명히 스마트하게 시장들이 좀 순환만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특징상 좀 과격하다. 이렇게 좀 이해하세요. 자, 반도체는 묵직한 3전 기준 보시면 되고 변동이 좀 많은 한익은 오늘 외국인이 많이 때렸을 거라 봅니다. 자, 빅바이오 생토로 여전히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대를 잘한다. 자, 섹터는 3전환이 따로 봐드릴 거고 여전히 업글 바이오 아까 말했던 ABL 바이오가 오늘 사실 저는 조금 단기적으로는 고점 친 것 같거든요. 이거는 뭐 단기적인 겁니다. 대신에 ABL 바이오가 우리 파트 2 말씀드렸던 분은 아시겠지만 시총 10조 파동력 이제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재료가 나왔는 게 한 번도 없던 일이야. 직접 그 빅팜들이죠. 걔들이 우리나라 바이오에다가 220억 직접 지분 투자를 한다고 되게 좋죠. 우리나라 바이오 진짜 되게 큰 호재지만 그 다음으로 뭐가 에롤레 그런 쪽으로 시장의 관심은 옮겨간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신 반도체 떨어지다 보니까 뭐 반도체 소부장이나 전력, 원전, 로봇도 많이 떨어졌죠. 우리는 딴 건 안 하지만 로봇으로 어제 사실 1차 매수하면서 매주 유예요. 괜찮으니까 오늘도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매수 해놨으니까. 자, 그 외에 이제 정책적으로 보는 오늘 이제 그 팩트 시트 나오고 뭐 조선, 자동차, 정권, 은행 지주 등락이 있었지만 좀 빠졌던 하루고요. 자, 미리 조정받았던 실적 한류 오늘 보고서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똑같아. 선별돼야 돼. 우리 대장주만 그 화장품 엔터에서 집중하시면 됩니다. 지금 왔다 갔다 할 때 오히려 이 배당 시즌에 자동차라든지 전권 우선주 있잖아. 제가 말씀드렸던 전권 우선주가 되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 편하게 갖고 올 수 있는 포트. 잠깐 볼까요? 지금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외국인 선물이 여전히 안 땡기고 있네. 그대로 있네. 외국인들은 2.4주나 크게 이런 부분은 미리 때렸지만 하이닉스를 이미 때리고 있었어요. 9월부터. 어쨌든 익절을 좀 하고 너네들 막 달라드는데 좀 쉬다 갈 거야. 11월 달에 AI 이쪽을 좀 과열을 끄트리며 갈 거야라는 저는 의도로 판단하고요. 반대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겠죠. 자, 코스닥도 분명히 매도를 했습니다. 2차 전지도 빠지고 뭐 소부장도 빠지고 했지만 뭐 바이오 쪽으로 시장 흐름들이 좀 집중됐죠. 집중되다 보니까 덜 빠지고 종목도 흐름들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반대로 개인들은 강하게 코스피를 거의 3조 원 가까이 엄청 샀으면서 그 전차로도 보지만 항상 말씀드렸던 어디에 어느 종목이 들어가서 강한지 우리 선별은 파트 2에서 다 선별하고 있죠.
자, 대신에 연기금 있죠. 연기금은 둘이 막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오늘 그냥 관망했습니다. 사고 팔고 없어요. 이런 흐름들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바이오 쪽에 연기금들이 걸려 샀는 것도 좋은 시장 신호입니다. 제 개인 야당금은 아직까지는 82조인데 점진적으로 선택적으로 보면 돼요. 자, 걱정했던 환율은 며칠 계속 말씀드렸지만 1480원, 뭐 90원도 찍고 80원 갔다가 오늘 이제 그 팩트시트 나온 이후에 1450원대까지 걱정 줄이면서 잘 빠졌죠. 뭐 기재부 장관님도 국민연금에서 뭐 환율 방안을 마련하겠다 뭐 이런 구두 개입도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한미협상 팩트시트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부분적으로 잘 제거됐다. 자, ABL 바이오가 아까는 제가 뭐 단기 파동도 얘기드렸지만 이 공시 나온 게 되게 좋아요. 앞으로 이래 되면 안 그래도 바이오 돈이 들어왔는데 진짜 되네. 지금 반도체 쉴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바이오에 들어온 수급들이 좀 더 많이 올 수 있겠죠. 분명히 경사가 맞고 그 다음 후보 종목들로 계속 우리 포트를 꾸려가면서 슈팅을 대기하는 게 우리 전략입니다. 자, 근데 시장이 한 신호를 줬어요. 2주 전부터 바닥이다. 뭐 종목 다 얘기 드렸고. 자, 유한양행도 지금 올라오죠. 그때 뭐 삼바, SK 바이오팜, 셀트리온도 지금 시장 신호 얘기 드렸지만 유한양행도 올라오는 부분은 파트 2에서 한번 설명드려 보고요. 이런 종목 위주로 저는 다 보면서 구체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알테오젠, 원기업, 올릭스 좋습니다. 그죠? 민용의 리딩이 제가 물론 콜은 분명 차이였겠지만 시장의 흐름들이 이제 아주 바이오들이 수급이 깔끔하다 그랬어요. 쏠링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바이오를 리딩할 수 있는 음용 리스트와 함께 저는 수급적으로 좀 더 강하게 순서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는 출렁거리더라도 3전 기준도로 우리 이원 전략이죠. 두 타입 전략들 하시면 되고 하이닉스 조금 이제 샀던 분들이 좀 흔들릴 수도 있겠죠. 좀 많이 변동성 가지는 하이닉스. 자, 실적 한류는 요번에 많이 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저가면서 보면서 저 흐름들을 대장 주주로 보고 있습니다. 바뀐 게 없어요. 성장 실적 다 좋으니까 우리 대장 APR 오늘 플러스 났죠. 자, 로보테마가 어제 한번 곁다리로 한 1차 매수 해놓긴 했는데 추세 괜찮습니다. 큰 돈 빠진 거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매수할 때까지 보면서 파트도 보시면 돼요. 종목들이 좀 많네. 자, 정시부양의 진심인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정책도 기대하고 어쨌든 오늘은 그 팩트시트 나오면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환율이 빠진 게 되게 좋았습니다. 우리나라 여전히 싸요. 우리나라 여전히 싸고 상대적으로 더 좋다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는 게 더 많이 심하겠지만 우리는 빅스윙을 하시고 빅머니 따라가시면 이런 단타를 막 피하면서 급한 변동성도 예매를 할 수 있어요. 예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사이클 타는 스윙 투자입니다. 자, 금주에 이렇게 마지막 피날레 좀 치고 여전히 바이오에 대한 큰 흐름을 좀 잡고 있으면서 단기 트레이닝이 되게 힘드실 거예요. 난이도 계속 높아지는 상태인데 많이 힘드셨겠지만 분명히 큰 흐름도 보이기 때문에 금주도 진짜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자, 파트도 넘어가서 다음 차례와 우리 포트에 대한 얘기를 한번 정리할게요. 마지막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